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최근 황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대권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짓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실 때 본인이 하시면 윤석열도 당연히 할 줄 알았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당연한 상식과도 같았지만 윤석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검사 잊지 말라, 공정성 확보가 인권 검찰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 인권, 공익, 공정 이런 거를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냐는 겁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검사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공익의 대표자인데 그따위로 행동을 했습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조국 전 장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최강욱 대표님 지금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따님하고 아드님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데 떡밥을 흘린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패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을 늘 지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뻔한 얘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이상과 꿈을 현실로 어떻게 반영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책임지지 못할 좋은 말만 하는 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뜻이고요. 검찰 조직 내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게 또 누굽니까? 최근에 윤석열 측에서 박범계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을 교체 요구했다는 게 또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빅4를 교체해달라는 거를 그 과정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당연히 이에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가 인사권자냐? 윤석열 나가도 너무 나간다. 검찰 개혁이 답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소위 말해 신임 검사들 앞에서 저렇게 센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러는 거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자세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었죠. 윤석열은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쓴소리 한다고 호통친다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납득이 안 가죠.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공정성 확보가 인권검찰, 350억 잔고 증명서 위조, 23억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주가 조작, 김건희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난도질을 당한 게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주변인들입니다. 저렇게 70여 곳의 압수수색 본 적 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때 동원됐던 특수 1부부터 4부까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망신주기 하는데 다 동원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장모, 부인 김건희 혹은 나경원 이들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나경원 씨는 13차례의 고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0여 곳에 압수수색했습니까? 이러니까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고요. 이러니까 공익의 대표자 타령하고 사회적 약자 타령하고 공정한 검찰 이런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양심이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 기자님은 인턴 확인서 재판 관련해서 판사의 어이없는 개념 규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부에서는 인턴이 아니라 체험이라서 인턴 확인서는 허위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긴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이것은 명백한 사법폭력이라는 거고요. 판사는 9개월간 총 16시간이라는 표시가 9개월간 매주 2회, 매회 8시간 근무했다는 뜻이라고 마음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을 본인이 멋대로 지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허위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고요. 최강욱 대표 측은 해명을 했지만 전혀 그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사가 인턴의 정의를 제 맘대로 내리고
인턴 아닌 활동에 대해서 인턴 확인서 발급하는 건 허위다. 이런 주장은 정경심 교수님 판결에서도 등장했었죠. 고일석 대표기자는 이에 대해서 두 재판부의 망상을 바탕으로 한 임의적인 정의와 구분에 불과하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하필 최강욱 대표와 하필 정경심 교수님한테 이런 인턴 관련해서 저런 비슷한 판단을 한 걸까요? 취업을 전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턴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생의 인턴 활동은 체험활동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체험활동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인턴의 정의는 교육청과 교육부 등의 정보 관련 문서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학부모 인턴십은 최강욱 대표 재판부가 주장하는 정기적으로 출석해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제1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현장 토론회 자료를 보면 직접체험, 간접체험으로 구분하고 직접체험에 인턴십, 현장 견학, 현장 탐방 등의 방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교육편에는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인턴십 등을 다채롭게 개설해서 과학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히고 있고요. 최근에는 진로 탐색 활동에도 직업인 인터뷰, 직업인 초청 강연, 산업체 방문, 직업체험관 방문, 직업체험 등과 함께 분류가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런 다양한 것과 함께 인턴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법원에서도 단순한 체험활동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인턴으로 이름을 붙여서 운영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14년도에 전주지방법원에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소개가 돼 있는데 환영의 시간을 가지고 청사 견학하고 보호소 관찰소 이동하고 견학하고 재판 방청하고 이게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최강욱 대표 재판부가 규정했던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상당한 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는 정의와 같다고 보십니까? 전혀 동떨어진 것이죠. 방금 심지어 법원에서 보셨던 인턴십 프로그램도 전혀 근무 형태가 아니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인턴의 정의에 가깝다는 겁니다. 두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앞선 전주지방법원도 만약에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줬더라면 그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만약 입시에 활용했다면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아주 황당한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두 재판부가 최초일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사회상규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본인들의 뇌내 망상을 근거로 해서 인턴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걸 근거로 형벌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사법폭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황당한 건 누군지도 모르는 저런 정경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조국 전 장관 따님을 즉각 기소하라고 저렇게 언플에 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나 주변인들 건드리면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니까 이름 알리긴 좋겠네요. 네티즌들 또한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나경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도 사회에 따박따박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조국 전 장관님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최근에 북풍몰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지지율이 20%대로 가자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흔들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꼼수가 먹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해 저 또한 끝까지 목소리 낼 예정이고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분들 그리고 주변인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똑같이 들이댄다면 거기서 무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